여보, 오늘도 늦겠어요. 소미야,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이소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결혼 7년 차 35살의 소미는 IT 개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논리적이고 냉철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준호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여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37살인 준호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아내보다 연봉이 낮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허영심이 강한 성격 탓에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 많았죠. 며느리가 집안일은 뒷전이고 일만 한다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62살인 순자는 전직 중학교 교사로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며느리인 소미에게 유독 까다로웠죠. 소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도 집안일은 온전히 소미의 몫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해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청소까지. 주말에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소미도 힘든데 이해해 주세요. 요즘 야근이 많잖아요. 준호가 형식적으로 아내를 두둔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이 집은 소미가 결혼 전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소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서 사는 집이니 당연히 자신들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니? 소미야, 너는 참 복이 많은 여자야. 준호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소미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살면서도 집주인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대출금도 부부가 절반씩 나눠서 갚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 가끔은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다고. 준호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소미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신경 써야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도 여행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여자들과 비교하며 아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소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도 집안일도 시어머니 뒷바라지도. 하지만 아무도 소미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죠. 며느리 좀 보세요. 아침밥도 대충 차려놓고 출근해버리네. 예전에는 이런 여자들이 없었는데. 순자는 친구들과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면 소미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코드와 씨름한 후 집에 오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설거지, 빨래, 정리정돈까지.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 나도 피곤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준호는 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소미는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언젠가는 준호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평일에 못한 집안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빨래, 청소, 장보기, 반찬 만들기까지. 소미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미야, 친구들하고 영화라도 보러 가지 그래. 준호가 이렇게 말할 때면 소미는 한숨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혼자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럼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나가면 되잖아. 준호의 말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외출이 휴식이 될 리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날 뿐이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소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하면 가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부부간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고 소미는 업무에만 몰두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미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이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느 날부터 준호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더니 새로운 향수까지 뿌리고 다녔어요. 소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준호야, 요새 부쩍 멋있어졌네. 새 셔츠도 샀고. 맞아요, 어머니.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승진 준비도 해야 하고.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소미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옷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패션에 신경 쓴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회사 회식이 또 있어?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소미가 물어보자 준호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부서에서 팀워크 강화한다고 모임이 좀 많아졌어. 너도 알잖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준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주말까지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오늘은 회사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있어서. 네트워킹도 중요하잖아. 일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른 골프웨어를 입고 나섰습니다. 소미는 남편이 언제부터 골프를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여. 일이 잘 풀리나 봐. 시어머니 순자도 준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러게요. 뭔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소미도 남편이 밝아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피곤하다며 누워있기만 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활발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미는 우연히 준호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화면에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죠. 소미는 당황했어요. 준호가 언제 그런 곳에 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여보, 이 레스토랑 언제 가봤어요? 아, 그거? 회사 사람들이랑 갔었어. 거래처 접대였는데 분위기가 좋더라고. 준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소미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거래처 접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던 남편이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거든요. 사진 더 있어? 어떤 사람들과 갔는지 궁금해서. 아니야, 그냥 동료들이랑 갔었어. 사진도 별로 안 찍었고. 준호는 핸드폰을 재빨리 치우며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소미는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소미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로운 옷, 잦은 외출, 그리고 SNS 활동까지. 소미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산만해 보이시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소미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의심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미는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슬쩍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의심이 커질수록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잠금 장치였죠. 소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여보, 핸드폰에 비밀번호 왜 걸었어? 아, 회사 업무용 자료가 많아서. 보안 때문에 걸었어. 준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소미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비밀이 없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변한 게 이상했어요.
주말 저녁 준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소미가 옆에 있는데도 준호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 회사 단톡방이야. 별거 아닌데 뭐.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미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소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도 싫었지만 무시하기에는 징후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소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소미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우리 회사 중요한 거래처 딸인데 한번 소개해 주려고.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평소와 다르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거래처 딸이요? 갑자기 왜요? 아, 그게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셔서 우리 회사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 예의상 한번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대기업 회장님 딸이라고? 그럼 굉장한 집안이네. 우리 준호가 그런 분과 인연이 생겼다니. 순자는 벌써부터 흥분한 상태였어요. 평소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소미야, 저녁 준비 좀 제대로 해야겠어. 그런 집안분이 오시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소미는 내심 귀찮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일이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더니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왔어요. 소개할게. 내 아내 소미, 그리고 우리 어머니야. 이분이 한예린 씨. 예린은 29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준호 과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 준호 과장님께서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예쁘고 품위 있는 분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순자는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예린의 우아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소미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거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린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호텔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국내외에 호텔이 좀 있죠.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다녀서 견문이 넓어진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준호가 그런 분과 알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순자는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소미는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예린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예린의 옷차림은 정말 비싸 보였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드레스에 명품 구두까지. 소미 자신의 평범한 차림과는 확연히 달랐죠. 소미 씨도 IT 업계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요즘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알고 있어요. 예린이 소미에게 말을 걸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하게 일하고 있어요. 소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린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예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아버지 사업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호텔 운영에 관한 일들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트 갤러리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와,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갤러리까지 운영하시다니. 순자는 계속 감탄했고 준호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소미만 혼자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더욱 묘해졌습니다. 예린이 화제의 중심이었고 준호와 순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소미가 대답하자 예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소미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하지만 이렇게 바쁘신데 집안일까지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예린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미는 기분이 나빠졌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린이는 정말 품격이 다르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나는구나. 순자가 노골적으로 예린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소미를 힐끔 쳐다보며 비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소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소미야, 예린 씨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 준호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소미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처음 만난 여자의 편을 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예린은 명품 와인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순자는 완전히 예린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했어요. 예린이 돌아간 후 순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복이 많아. 그런 훌륭한 분과 인연이 생기다니.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소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그리고 예린이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위험함도 있었고요. 여보, 예린이랑 하와이 여행 어때? 우리 아버지 호텔이 거기 있거든요. 예린과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뒤, 준호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순자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와이요? 갑자기 왜요? 예린이가 제안한 거야. 아버지 호텔에서 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준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소미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정말요? 예린이가 그런 제안을 해줬다고요? 역시 마음씨가 고우시네. 순자도 흥분했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 했던 순자에게는 꿈같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소미는 불편했어요.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도 그렇고 예린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회사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일 이야기야? 가끔은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여보, 그게 아니라 정말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인데. 소미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며느리 편을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있겠니? 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어머니, 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데. 소미가 항변하려 했지만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가면 되니까. 예린이도 우리 가족이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아쉽긴 하지만.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소미는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둘이서 가세요.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소미의 말을 듣고 준호는 금세 밝아졌어요. 그래, 그럼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게. 예린이도 어머니를 많이 뵙고 싶어 하시던데. 다음 날 준호는 예린에게 연락했습니다. 소미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예린은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과 준호 과장님만 모시고 가야겠네요.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계획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예린이 모든 걸 준비해주겠다고 나섰거든요. 항공권부터 숙소까지 말이에요. 소미야, 미안해. 너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준호는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미는 남편의 캐리어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많이 챙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로 산 수영복도 들어 있었습니다. 수영복도 새로 샀네요. 아, 예린이가 호텔의 수영장이 정말 좋다고 해서. 어머니도 수영 좋아하시잖아. 준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소미는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영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출발 당일 아침, 예린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최신형 수입차였어요. 순자는 차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멋진 차네요. 예린이는 뭘 해도 다르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편하게 타세요. 소미는 현관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었고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다녀와요. 조심히 가세요. 소미가 인사하자 준호는 대충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린은 소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 소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이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준호 일행은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예린이 비즈니스석 표를 준비했다고 하자 순자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예린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꿈만 같네. 천만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준호 과장님께 잘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와 예린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는 창가 쪽에 앉아 구름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이 준호와 예린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연인 같은 분위기였죠.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도 모시고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남편과 거래처 딸 사이의 예의를 넘어선 친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 남은 소미는 회사 동료 김지현과 함께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마침 하와이 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미 언니, 남편분이 하와이 여행 가셨다고 했죠? 저도 내일 하와이 출장인데 혹시 마주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소미는 농담 삼아 말했지만 지연은 진짜로 기억해 두었어요. 다음 날 하와이에 도착한 준호 일행은 예린이 예약한 럭셔리 리조트에 체크인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어요. 어머나, 이런 곳에서 머물다니. 정말 호텔 같아요. 아버지 호텔이에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순자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세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예린은 비키니를 입고 나타났고 준호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순자는 파라솔 아래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때 마침 출장 온 지연이 같은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자 자세히 봤습니다. 저 사람이 소미 언니 남편인가? 지연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준호와 예린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자는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고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가족여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예린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프로포즈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소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린이 감격해서 준호를 끌어안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어요. 순자도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고민 끝에 소미의
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미 언니, 급한 연락 드릴 게 있어요. 전화 가능할 때 연락 주세요. 서울에서 야근하고 있던 소미는 지연의 메시지를 봤습니다. 평소 급하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뭔 일인지 궁금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언니, 하와이에서 남편분 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사진이랑 영상 보내드릴게요. 소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곧 지연이 보낸 파일들이 도착했습니다. 소미는 손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사진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준호와 예린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는 프로포즈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소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야? 소미는 지연이 보낸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준호가 맞았고 프로포즈 장면도 분명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박수치며 축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미는 냉정하려 노력했어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예린의 신상 정보를 조회해봤습니다. 소미는 IT 업계에서 일하면서 정보 검색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예린이라는 이름으로는 대기업 회장 딸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이름들로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기록들이 나왔어요. 더 파고들어보니 예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본명은 박민정이었고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는 전문가였어요. 소미는 대학 동기 중에서 국정원에 다니는 친구 이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각하네. 남편이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싶어. 수진은 소미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미야,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로맨스 스캐머고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뭐라고? 미국, 일본, 홍콩에서도 사기친 기록이 있어. 부유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십억을 뜯어낸 전력이 있어. 소미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국제 사기꾼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 하와이에서도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애들은 해외 카지노 같은 곳에서 돈을 털어가는 수법을 쓰거든. 소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응급 상담을 신청했어요. 새벽 2시였지만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상담 부탁드려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증거가 명확해요. 어떤 증거가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소미는 지연이 보낸 사진과 영상을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부인 단독 소유라면 유리한 위치에 있으시네요.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당할 수도 있지만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 부인께서 유리합니다. 소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집 소유권 확인만 확실히 해주세요. 확실하신가요? 7년 결혼 생활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금매요? 혹시 이유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니까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부동산 중개사는 소미의 아파트가 인기 지역에 있다며 금방 나갈 거라고 했어요. 오후에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했어요. 당일 계약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소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혔거든요.
저녁 시간에 소미는 준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웬일로 연락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이혼합의서 팩스로 보낼게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하와이에서 잘 지내시죠? 소미는 차분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옆에 있던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네. 그럼 잘 됐잖아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였는데. 예린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앞당겨진 것을 기뻐했어요. 그럼 오늘 축하 파티라도 해요. 카지노에 가서 재미있게 놀아봐요. 카지노. 그런 곳은 처음인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운이 좋으면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준호는 예린의 제안에 혹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마지막으로 재미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호텔 카지노로 갔습니다. 예린은 능숙하게 게임을 안내했고 준호는 신이 나서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예린이 계속 더 큰 판에 도전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과감하게 가봐요. 준호는 신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한편 서울에서 소미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 가능한가요? 급하시네요. 어디로 이사 가세요? 원룸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예요. 소미는 이미 새로운 집까지 알아봐 놓은 상태였습니다. 회사 근처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의 마무리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이뤄질 줄은 준호도 순자도 모르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준호 씨.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되셨네요. 예린이 샴페인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카지노 VIP룸에서 준호와 순자를 위한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 예린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도 못 내렸을 거야. 준호는 완전히 도취된 상태였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지 이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 며느리보다 예린이가 1000배는 낫다니까. 순자도 술이 취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조심스럽던 성격과는 달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큰 판에 도전해봐요. 예린이 룰렛 테이블로 준호를 이끌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예린의 부추김에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몇 판을 연승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역시 준호 씨는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린의 칭찬에 준호는 우쭐해졌어요.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 걸어봐요. 제 직감으로는 이번 판이 대박일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건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분석해봤는데 확률이 높아요. 믿고 따라오세요. 준호는 신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카지노 직원이 카드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줬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거든요. 하지만 예린은 태연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게 도박이에요. 다음 판에서 만회하면 되니까. 만회? 벌써 1000만 원이나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더 큰 판에서 한 방에 되찾아야죠. 2000만 원 걸어봐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예린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고 결국 응했어요.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거든요. 두 번째 판에서도 졌습니다. 총 3000만 원이 날아간 거였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호텔 크레딧으로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예린은 계속 준호를 부추겼습니다. 준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호텔 크레딧까지 사용해서 총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통장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내일 다시 도전해봐요. 오늘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예린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준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간밤의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예린이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체크아웃했다고 했습니다. 체크아웃요? 언제요? 새벽 4시쯤 짐을 싸서 나가시더군요.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준호는 급히 예린의 핸드폰으로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린이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연락이 안 돼요. 준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돈도 잃고 여자도 떠나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추가 요금 청구서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 카지노에서 사용하신 크레딧 5천만 원과 룸서비스 비용 500만 원이 미결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예린이가 처리한다고 했는데. 한예린 씨는 이미 체크아웃 하셨고 결제는 박준호님 카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총 5,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돈이 어디 있어? 순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꿈 같던 하와이 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거였어요. 준호는 급히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예린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민호야, 한예린이라는 여자 아나? 대기업 회장 딸이라고 하는데. 한예린? 아, 그 여자 말이야. 준호야, 너 혹시 그 여자한테 당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 여자 유명한 꽃뱀이야. 부잣집 딸인 척하면서 남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도망가는 걸로 소문났어. 벌써 몇 명이 당했는데. 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그럼 재벌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당연하지. 그 여자 진짜 이름도 한예린이 아니야. 박민정인가 뭔가 그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기꾼이라고 들었어.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도 잃고 돈도 잃고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우리 완전히 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 좋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순자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갚고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준호는 막막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를 넘어섰고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항공료도 문제였습니다. 예린이 왕복표를 끊어준다고 했는데 돌아갈 표는 없었거든요. 결국 준호는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항공료를 빌려달라고 해야 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촌,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항공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하와이 여행 간다더니 웬 항공료? 준호는 상황을 대충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고요. 겨우 돌아갈 표를 구했지만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올 때의 비즈니스석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와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소미가 뭐라고 할까?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 통보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꿈꿨던 화려한 미래는 사라지고 현실만 남았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어요. 운전사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아저씨, 좋은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그렇죠. 준호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최악의 여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집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혹시 소미가 자물쇠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준호는 현관문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삐삐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들아, 왜 안 열려? 순자도 뒤에서 불안해했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상태에서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 답답했거든요. 소미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아요. 전화해 볼게요. 준호는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핸드폰도 안 받고. 그때 옆집에서 나오던 이웃이 준호를 봤습니다. 어머, 준호 씨? 여행 다녀오셨어요? 네, 방금 왔는데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아, 그럼 아직 모르시는구나. 소미 씨가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뭐라고요? 준호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새 주인이 이미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소미 씨가 준호 씨 짐은 따로 보관해뒀다고 하시던데. 이웃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모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가 이 집 원래 주인인데요. 새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윤소미 씨인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매매하신 집이에요. 등기부등본도 있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된 거죠?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족분이세요? 준호는 대답하기 민망했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 남편이었는데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소미 씨가 이혼 후에 집을 처분하신 거네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매매였어요. 새 주인은 동정적이긴 했지만 자신들이 정당한 매수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저희 짐이 창고에 있어요. 소미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관해두고 가셨더라고요. 가져가세요. 창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준호와 순자의 개인 물품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옷가지와 책, 소소한 생활용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미가 다 처분한 것 같네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순자는 자신의 화장대까지 없어진 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넘게 쓰던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이제 어디서 살지? 순자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모텔이라도 가야겠어요. 하지만 모텔비도 부담이었어요.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였고 현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 저가 모텔을 찾아 겨우 하룻밤을 해결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방 안에서 준호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꿈꿨던 화려한 미래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니? 그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야. 순자도 원망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갈 곳을 잃었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며칠간 무단 결근을 한 데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까지 문제가 됐거든요. 준호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부장이 부르자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하와이 여행은 잘 다녀왔나요? 그런데 무단 결근건은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이건 뭐죠? 신용관리 회사에서 연락이 왔던데 신용불량자라고.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카지노에서 잃은 돈 때문에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동정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용불량 직원을 두기 어려워요. 금융 관련 업무도 있고. 결국 준호는 사실상 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그만두라는 뜻이었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잃게 된 준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친척 집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삼촌, 당분간 머물 곳을 잃어서 잠깐만 신세 질 수 있을까요? 준호의 삼촌은 사정을 듣고 안쓰럽게 여겼지만 반갑지는 않았어요. 그래, 당분간은 괜찮다. 하지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거야. 좁은 방 한 칸에서 준호와 순자는 어색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넓은 집의 주인이었는데 말이에요. 순자는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며느리 흉만 봐댔던 자신이 결국 이 꼴이 됐으니까요. 그 며느리가 원수가 따로 없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준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결과였거든요. 한 달 후 준호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순자와 함께 이사했어요.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상황이었습니다. 새 직장도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신용불량에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도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 준호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에서 택배기사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순자도 나이가 많았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어머니까지 이런 일을 시키다니. 정말 죄송해요. 할 수 없잖니.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두 사람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어요. 그런 어느 날 준호는 택배 배송 중에 익숙한 건물을 봤습니다. 소미가 다니던 회사 건물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로비에서 기다려봤지만 소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퇴사한 것 같았어요.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택배 배송 오셨어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이소미라는 분 아세요? 이소미 씨요? 몇 달 전에 퇴사하셨어요. 창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업이요? 네, IT 관련 회사 차린다고 하시던데.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었어요. 준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소미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이런 신세가 됐다니. 여기가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미는 강남에 위치한 새 사무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6개월 전 집을 판 돈으로. 창업한 IT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소미 대표님 안목이 대단하시네. 투자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미의 회사는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앱이 벌써 다운로드 100만을 넘었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2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7년 동안 억압받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도 소미를 존경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같이 대해줬거든요. 대표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내일 아침에 미팅하자. 소미의 회사는 2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벌써 50명까지 늘었어요. 매출도 월 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소미가 좋아하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글귀였죠.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경제지에서요. 벌써 3번째네요. 좋죠. 일정 잡아주세요. 소미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였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집도 이미 새로 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이전 집보다 훨씬 크고 좋은 곳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크지만 소미는 만족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홈파티를 열기도 했거든요. 소미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와서 감탄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어서. 소미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성과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미는 새 차를 사러 갔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좋은 차가 필요했어요. 벤츠 E클래스는 어떠세요? 젊은 CEO분들께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소미는 시승해 본 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는 꿈꿀 수 없던 차였어요. 이걸로 할게요.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은 놀랐습니다. 3천만 원 넘는 차를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소미는 새 차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도 대표의 새 차를 보고 기뻐했어요. 대표님 차 정말 멋져요. 회사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정말 부럽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이번 달 성과급도 많이 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소미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소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매장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2,500원입니다. 계산하는 직원을 보다가 소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였거든요. 준호도 소미를 알아봤지만 말을 걸 수는 없었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소미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오는 소미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전처야? 소미는 벤치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편의점을 봤어요. 준호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준호 자신의 선택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미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어요. 자유롭고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으니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미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투자자 미팅, 직원 면접, 신제품 기획 회의까지. 바쁘지만 즐거운 일정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에는 소미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제 소미에게는 정말로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만들어낸 미래였죠. 한편 준호는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당에서 늦게 들어와 지쳐 있었어요. 아들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네. 어머니도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성공한 젊은 CEO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저런 나이에 벌써 회사를 운영하다니.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지만 준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그게 소미일까 싶어서요. 화면에 나온 여성 CEO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거든요. 6개월 후 소미의 회사는 코스닥 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도 놀라는 성장 속도였어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직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소미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다들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이룬 성과잖아요. 그날 저녁 소미는 혼자 있고 싶어서 한강에 나갔습니다. 벤츠를 몰고 드라이브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 보며 집안일에만 매달리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모든 걸 결정하고 꿈꾸던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미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준호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소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이웃이 인사했습니다. 소미 씨, 요즘 잘 지내시죠? 뉴스에서 봤는데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요? 감사해요. 운이 좋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나이에 그런 성공을 이루다니. 소미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모든 것이 기대됐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소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